안녕하세요. 연세 청춘의 도전 아나운서 편 진행을 맡은 MC 엄현송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아나운서로 일하고 계신 안자은 선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체육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지금 현재 SBS 비즈에서 신입 아나운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SBS 비즈에서 어떤 업무를 주로 맡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SBS 비즈에서 일단 뉴스를 하나 하고 있고 또 뉴욕장에 대한 브리핑을 총 방송 2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저희는 잘 모르는 아나운서님의 일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 짧은 방송 시간이긴 하지만 그걸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오늘 하루 종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자는 동안에 외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 거를 아침 일찍 출근해서 좀 신문도 보고 다른 방송들도 모니터링하면서 좀 습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헤어 메이크업 받고 본격적으로 방송 대본 쓰고 준비해서 방송에 들어갑니다. 아나운서로 지내시면서 새롭게 느끼신 아나운서라는 직업의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약간 그 어떤 직업보다도 사람들이랑 좀 가까워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좀 놓치기 쉬운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제가 대신 전달해 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직업보다도 그 사람 삶에 가까이 가서 오늘 이런 일 있었어 하고 말해주는 직업인 것 같아서 좀 매력 있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아나운서님의 대학 생활도 좀 궁금한데요. 연세대에선 어떤 전공을 하셨고 또 학교 생활은 어떠셨나요? 우선 저는 체육교육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대생들처럼 운동도 하고 좀 재밌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 생활을 돌이켜보면 YBS랑 운동했던 거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세대생이신데도 불구하고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꿈꾸셨다는 게 되게 특별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다가 이 꿈을 꾸시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체대를 들어와서 아나운서를 꿈꿨다기보다는 아나운서가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아나운서가 좀 많이 배출된 학교랑 소문난 연세대학교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최대생이시면 운동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운동을 가장 좋아하셨나요? 저는 배구를 좀 오래 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내내 배구 동아리를 했었고 배구 대회도 나가고 뭐 MT도 가서 친구들이랑 놀고 그리고 제가 교생 실습 나갔거든요. 교생 실습 나갔을 때도 아이들한테 배구를 좀 가르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대생으로서 지내시다가 아나운서 길로 가야겠다 이렇게 확신하셨던 순간이 있으실까요? 저 이게 너무 있는데 제가 YBS를 하면서 아나운서 부장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PD님들이랑 아나운서님은 아시겠지만 저희 교내 방송제 숲속의 향연이라고 YBS 주최하는 게 있는데 그 진행을 아나운서 부장이 맡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맡으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잠에 들었죠. 근데 이제 꿈에서 제가 그거 무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꿈에서 깨도 그 막 울림이랑 감동이 너무 깊게 남아가지고 아, 나 진짜 이 일 좋아하는구나. 한번 제대로 해봐야겠다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숲속의 향연을 하고 나서도 똑같은 감동이 있었어서 아나운서 준비를 좀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진짜 그 꿈을 꾸고 그렇게 확신을 하게 되신 거는 정말 특별한 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확신을 하시고 난 뒤에 준비를 시작하고 나서는 주변의 반응은 어땠나요? 사실 좀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너무 어려운 길이고 되는 사람도 딱 한 명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걱정 어린 시선도 있었고 아니다, 자은이는 잘할 거다 이렇게 응원해주는 시선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자은 선배님께서는 다른 후배들이 아나운서를 준비한다고 하면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지. 이게 진짜 아직까지도 정답을 못 내렸지만 저는 그래도 해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고 실제로 저도 그렇고 준비를 꼭 해보라고 말을 해주고 싶고 그래도 꼭 기억해야 될 건 플랜 B를 세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 아나운서라는 직업이 제일 잘하는 1등만 뽑는 시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제일 잘하고 내가 제일 열심히 해서 1등이 되면 뽑히는 시험이 아니라 그 자리에 가장 맞는 사람을 뽑는 시험이라서 그게 조금 리스크가 큰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선배님도 플랜 B를 만들면서 준비를 하셨나요? 맞아요. 저는 플랜 B를 무조건 만들었고 제가 플랜 B를 원래는 없이 준비를 하다가 너무 이 준비가 힘들고 좀 슬럼프에 빠지려던 찰나에 교생 실습을 나가게 됐어요. 이 교생 실습을 나가보니까 좀 내가 너무 아나운서에만 몰두해 있었나? 나는 말하고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거 좋아하는데 교생 실습 나가보니까 교사라는 직업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두 가지 트랙으로 좀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준비 과정도 정말 궁금한데요.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한 나이나 학년이 있다면 사실 아나운서 준비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하긴 했어요. 그래서 YBS를 하면서도 아나운서 경험들도 되게 많이 쌓았고 아카데미를 실제로 대학교 1학년 때 가서 준비를 했는데 그렇게 1학년, 2학년 지내보니까 대학 생활이 너무 아까워. 앞으로 내가 아나운서가 되면 평생 이 일만 할 텐데 대학교 생활을 한 번도 못 즐겨보고 이렇게 졸업하게 될 것 같아가지고 그때부터는 좀 되게 다양한 활동들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나운서 준비를 잠깐 접어두고 그때부터는 뭐 알바도 많이 해보고 아까 말씀드린 배구라는 운동도 정말 즐겁게 해보고 친구들이랑 막 축제도 가고 술도 먹고 막 하면서 되게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준비했던 건 대학교 4학년이 딱 되면서 이제는 내가 진짜 1년 안에 딱 아나운서 돼본다 하고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준비를 제대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준비를 시작하고 난 이후에는 학원을 다니셨는지 아니면 뭐 다른 친구들이랑 스터디를 하셨는지 이런 구체적인 것도 궁금해요. 저는 학원도 다녔고 스터디도 했고 독학도 했고 다 했는데요. 이게 약간 단계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처음에 기초를 다질 때는 막 방송을 보고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학원에 가서 기본기를 제대로 배워놓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나서 바로 스터디를 가기에는 조금 그 스터디 구성원들의 실력이 아직은 조금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선생님이 내주신 숙제나 매일 연습하는 방법들을 배워서 좀 독학으로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너무 해이해진다 나 스스로 준비하기가 그러면 스터디를 병행하면서 좀 준비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준비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이나 뭐 슬럼프가 있으셨다거나 그런 건 없을까요? 저는 최종에서 정말 진짜 손에 셀 수도 없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붙은 친구들을 보면 내가 조금 더 리딩을 잘하는 것 같은데? 내가 쟤보다 조금 더 뭔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냥 이 직업 자체가 1등을 뽑는 자리가 아니구나 라는 걸 좀 깨달은 뒤부터는 조금 괜찮아졌던 것 같아요. 그 마인드적인 측면도 멘탈 관리 너무 중요하니까 너무 중요하죠. 네, 좋은 조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슬럼프를 겪어내시고 나서 결국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SBS 비즈 아나운서가 되고 나신 후에 어떠셨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저 그날이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그날 이제 저는 사실 수료를 하고 한 학기가 남은 상태에서 합격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졸업 전에 되게 운 좋게 합격한 케이스인데 이제 수료를 했으니까 좀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아직 학생 신분이지만 그래도 학교를 다니는 건 아니고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짜잘한 일들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친구가 부탁해서 유도 연고전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잠깐 쉬는 타임이 생겼어요. 근데 번호가 딱 핸드폰 뜨는 거예요. 근데 이거 받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잠시만 양해를 구하고 나가서 받았는데 합격했다고 저도 출근하면 된다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좀 막 저는 제가 붙고 합격을 하면 너무 기뻐서 막 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됐다. 이제 내가 내 자리 찾았구나. 그냥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담담했던 것 같습니다. 방금도 말씀하셨다시피 유도 연고전을 진행하실 만큼 어떻게 보면 체육 쪽을 전공하셨고 그러면 스포츠 아나운서가 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경제 아나운서가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아나운서라는 분야가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서 뉴스를 하는 분야도 있고 스포츠 리포터도 있고 MC만 하는 분들도 있고 기상캐스터 정말 다양한데 거기서 본인이 주력할 수 있는 분야를 찾는 게 전 중요하다 생각했어요. 저는 근데 아나운서를 처음 꿈꿨던 것도 뉴스 데스크에 앉아보고 싶다 이런 거였고 YBS 활동을 하면서도 저는 뭐 숲속의 학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렇게 MC를 하는 것도 너무 즐거웠지만 저는 뉴스를 라디오에서 읽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사람들한테 내가 알고 있는 시사 상식을 전달해주고 또 그걸 가장 쉽게 풀어서 얘기해주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뉴스를 꼭 하고 싶다는 생각에 스포츠 쪽은 준비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뉴스를 하는 방송국들만 지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나운서를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모든 분야를 다 잘해야 할 것만 같은 그런 부담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자한 선배님처럼 주력할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하는 게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사실 어떤 분야든 뭐 뉴스, 장르, MC, 뭐 리포팅 모든 건 평균보다는 낮아요. 그러니까 모든 지원자랑 비슷하게는 해야 돼요. 근데 그 중에 내가 제일 잘하는 거 하나는 있어. 그래야지 조금 전략적으로 쉽지 않을까.
내가 뉴스가 1등인데 막 장르가 꼴등이야. 이러면 사실 뽑히기 쉽지 않아요. 회사 입장에서 뽑았을 때 얘를 뉴스에 쓸지 장르에 쓸지의 선택지가 있어야 되는데 뉴스만 너무 잘한다고 뽑히긴 쉽지 않은 것 같아서 모든 분야들을 그래도 내가 지원자들 중에서는 잘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올려놓고 그 중에 내가 제일 잘하는 거 하나를 좀 주력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준비 과정에서 하루를 어떻게 사셨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준비를 저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저는 아나운서를 준비하는 친구들을 저도 많이 보면서 이제 준비를 했지만 막 하루를 되게 알차게 보내는 친구들이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나운서, 현직에 있는 아나운서들은 정말 아침에 9시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신문 보고 하루 종일 방송 준비하고 방송하고 퇴근하는데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내가 뭐라고 못하나 싶어서 나도 해야겠다. 나도 그들처럼 준비를 해야겠다. 그러면 나도 현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일단 신문을 봤어요. 근데 보다 보니까 첫 장 읽히고 두 장 읽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장까지 읽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문을 꼭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신문을 본 다음에는 각 방송국에 MC 프로그램 뭐가 있는지 라디오는 뭐가 있는지 뭐 뉴스는 누가 진행하는지 그런 모니터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모니터링 쭉 한 다음에 좀 따라도 해보고 연습도 해보고 그 다음에 스터디 같은 거 가서 스터디 하거나 친구를 만나서 놀거나 이렇게 야외에 나가서 활동을 한 다음에 집에 꼭 저녁 한 8시쯤에 들어와서 3, 4에 9시 뉴스를 다 봤어요. 3, 4, 9시 뉴스를 보면서 메인 뉴스를 3, 4가 각 뭐로 잡았는지 오늘 하루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는데 신기하게 각 방송국마다 헤드라인은 달라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보면서 비교 분석하려고 했고 왜 이걸 헤드라인으로 정했는지 그다음에 이 헤드라인으로 정했을 때 여기 이 기사에서 뭐가 가장 중요했는지 뭐 그런 식으로 좀 마지막에 분석까지 하고 잤던 것 같습니다. 너무 대단하시네요. 그러면 또 궁금한 게 발성과 발음을 연습한다고 했을 때 정말 하루 종일 목소리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정해두고 발성, 발음을 연습하고 이렇게 매일매일 루틴이 있으셨는지. 하루에 10시간을 연습하고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매일 진짜 2분이라도 좋으니까 매일 꾸준하게 연습하는 게 훨씬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일하면서도 느꼈는데 아나운서라는 직업 자체가 하루를 막 소진하고 일주일을 쉬고 이런 직업이 아니라 매일 같은 시간에 똑같은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직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준비생일 때부터라도 좀 그거를 몸에 내재화시키면 좀 나중에 일할 때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좋은 꿀팁 감사합니다. 그럼 그렇게 정말 원하시던 아나운서가 되고 나신 후에 워라벨은 어떠신지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 저는 회사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생각보다 조금 힘들었던 건 뭔가 사람이 편하게 다니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항상 이렇게 헤어 메이크업, 의상도 갖춰입고 이렇게 매일매일을 지내는 게 쉽지만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맨날 두꺼운 화장도 해야 돼, 맨날 머리도 드라이브 해야 돼, 막 몸무게도 막 찌면 안 되고 또 막 빠져도 안 되고 이 현상을 유지하는 게 그게 생각지도 못한 좀 어려움이었던 것 같고 사실 방송국 하면 좀 막 무서울 것 같고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 좀 같이 일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더 친근하고 뭔가 더 협업하고 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저에서. 그럼 방송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이날은 너무 행복했다거나 너무 힘들었다거나 이런 날이 있을까요? 약간 두 개 다 느낀 날이 하루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뉴스를 하다 보면 생방송이고 실시간이고 계속 속보들이 터져나와요. 그래서 어느 날은 뉴스를 하는 와중에 제가 미리 써놓은 거긴 하지만 미리 써놓은 앵커 멘트를 이제 부장님께서 데스킹을 봐주시거든요. 그게 방송에 나가도 된다. 그래서 최종 확정된 이제 원고가 프롬프터에 띄워져요. 근데 읽으려고 보니까 지금 방금 나온 속보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속보를 반영해서 뉴스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걸 내가 해도 되는 걸까? 감히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잘못하다 더듬으면 어떡하지? 근데 이게 지금 나온 속보가 사실이고 팩트니까 그걸 반영해서 진짜 진땀 흘리면서 뉴스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부장님께 보고를 드렸죠. 이거 이렇게 나와서 반영해서 바꿔서 방송했습니다. 했더니 잘했네. 계속 그대로 하도록 뭐 이런 식으로 카톡이 왔는데 그때 너무너무 뿌듯하고 좀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서 그때 좀 뿌듯했던 것 같아요.
그럼 또 워라밸 또 다른 측면에서 보통 직장인이 일주일 동안 주말은 쉬고 평일에는 일을 하고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막 지금 아나운서로서도 그렇게 똑같이 일을 하고 계신지. 맞아요. 사실 저의 경우에는 월화수목 금요일만 일하고 토요일은 쉬는데 이게 다 아나운서 선배님들마다 스케줄이 달라요. 그래서 주말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녁 때에만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새벽 방송하시는 분들은 새벽에 출근하시고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저도 언젠가 또 스케줄이 바뀔 수도 있지만 배정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지만 지금은 월화수목금요일 일하고 토일은 집에서 좀 편하게 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도 충분히 너무 많은 조언을 주셨지만 아나운서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우선 사람이 사람을 뽑는 자리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못해서 떨어지지 않았나? 내가 너무 안 예뻐서 떨어진 거 아니야? 내가 너무 끼가 없어서 떨어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고 그냥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계속 준비만 한다면 그 자리는 꼭 나한테 올 거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되게 많은 질문 드렸는데 모두 다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많은 조언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연세 청춘의 도전 아나운서 편 아나운서 안자은 선배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